피부 관리나 어떤 스킨 부스터 시술이든 지속되는 기간은 한정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간격을 생각해서 인터벌을 어느 정도는 좀 짧게 두고 저는 시술을 하는 편이에요. 간격이 너무 벌어지게 된다면 어쨌든 효과가 없고 효과가 떨어져서 저의 자연 노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술 간격을 좀 촘촘하게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 종류 같은 경우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간격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내원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이 그 정도 간격으로 오시면은 매번 얼굴에 바늘이 찔려져 있는 제 얼굴을 확인하시게 되죠. 이제 효과가 완전히 다 사라지기 전에 다시 또 주사를 하고 할수록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어떤 시술의 효과가 바닥이 나서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시술을 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 효과가 남아있을 때 저는 다시 시술을 반복하곤 하죠. 집중치료와 유지치료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중치료의 시간은 과거에 지나갔다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어찌 보면 이제 유지치료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스킨 부스터 시술을 시작할 때는 간격을 좀 짧게 잡고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제 도움이 되고, 일정 횟수, 보통 이제 최소 3회 정도죠. 3회에서 4회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짧은 간격으로 진행을 한 이후부터는 간격을 조금씩 벌려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유지치료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시술을 해드릴 때는 같은 날 다 동시에 진행 가능하세요. 근데 혹여 이제 다른 타 의원에서 필러 시술을 받고 오셨어요. 그렇다면은 어느 부분인지는 대략적으로는 알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그 디테일한 필러 시술이 된 위치는 아주 미세하게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쥬란이든 뭔가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하면서 혹시라도 조금 압력이 많이 가해지거나 하면은 필러 모양의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은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죠. 눈 밑 꺼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쉽게 다크서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는 한 가지로 생기진 않아요. 눈 밑에 볼륨 자체가 빠져서 생기는 다크서클이 있는가 하면은 눈 밑에 색소 침착이 생겨서 생기는 다크서클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눈 밑에 있는 이제 누구나 안구 아래쪽에는 지방 주머니가 있거든요. 근데 지방 주머니가 눈 밑에 피부 조직의 힘이 약해져서 살짝 밀려 나오면서 생기는, 그러면서 생기는 다크서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각각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 달라지겠죠. 보통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색소 침착이 있으시면서 살짝은 볼륨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렇게 복합적으로 다크서클이 생겨 있으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때는 우선은 볼륨을 채워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볼륨을 채울 때는 간단하게 시술을 한다면은 필러를 이용해서 볼륨을 채우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색소 침착 부분에 있어서는 레이저 토닝 같은 색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쌓여있던 색소 자체를 좀 옅어지게끔 하는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눈가 주름 같은 경우는, 눈가 주름은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거든요. 표정 주름 중에서 이제 화가 났을 때 생기는 주름이 미간 쪽 주름이라면, 눈가 주름 같은 경우는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다 보니까 굳이 웬만해서는 잘 건드리지 않게끔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제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눈가를 과도하게 표정이 안 지어지게 고정시키거나 보톡스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놓거나 하는 부분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보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봐도 확연하게 주름이 또렷하게 많이 자글자글하게 잡히는 상태라면 당연히 보톡스 시술을 진행을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어요.